예, 베스트 애널리스트에게 듣는 하반기 업종 전략. 오늘은 철강업 그리고 비철금속에 관련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 텐데요. 대한민국 베스트 애널리스트 대상에서 철강 비철금속 부문 수상자인 NH투자증권의 변종만 연구원과 오늘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수상 먼저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그런데 뭐 개인적으로는 기쁜 일이겠지만 네, 철강 네. 업계 자체는 워낙 상황이 안 좋아서 네, 그렇습니다. 암울하게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코로나19 여파 이후에 네, 네. 지금 상황이 어느 정도로 악화됐는지 이거부터 한번 얘기를 해주시겠어요? 네, 코로나19 사태가 그 철강 산업은 사실 이제 그 후방 산업이다 보니까 네. 철강을 많이 사용하는 자동차라든가 이런 쪽에서 공장 중단이 왔었어요. 예. 그래서 잘 아시다시피 미국이나 유럽에 있는 자동차 회사들도 일시적으로 공장을 좀 닫았었고, 네. 그다음에 포스코만 해도 그 영향 때문에 평소에 판매하려고 했던 제품 그 양보다는 한 5에서 10% 정도 줄여서 지금 목표를 잡고 있거든요. 예. 그런 것들이 아마 그 코로나 사태 때문에 좀 발생을 했고 향후에 좀 더 공장 경제 활동이 재개되면서 공장 가동도 돌아가고 하니까 좀 나아지겠지만 얼마나 빨리 과거 수준으로 돌아갈 수 있는지가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뭐 다른 공장들도 뭐 비슷하겠지만 특히 철강 산업 같은 경우에 어떤 공장 가동을 일시 중단한달지 네, 네. 이런 게 사실 엄청난 결단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네. 다시 돌아가려면 어마어마한 손실을 봐야 되는 거고 기간도 오래 걸리는 네, 건데 네. 그 정도로 상황이 안 좋다라는 거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네. 그 철광석 가격이 좀 상승을 하다 네, 보니까 맞습니다. 네. 물론 이게 뭐 3분기까지 계속 가지는 않을 거다라는 전망도 네. 있긴 합니다만은 네. 분명히 철강업체들에게는 좀 부담 요인인데 네. 얼마나 큰 변수로 받아들이십니까? 일단은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원가가 철광석 가격 올라간다는 건 이제 생산 원가가 올라간다는 건데, 네. 그건 이제 가격에 반영을 시켜서 철광업체들이 수익성을 확보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근데 그 부분이 좀 쉽지 않은 거고, 또 철광석 가격 또한 이게 코로나 사태 때문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브라질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또 철광석을 많이 생산하는 지역에서 코로나가 좀 확산되고 있다 보니까 공급이 또 여의치 않을 거라는 걱정도 좀 작용하고 있어서 예. 저희 철광업체 입장에서는 제품을 판매하는 양도 좀 줄 것 같고, 그다음에 원가도 올라가는데 가격에 반영시키기가 좀 만만치 않고 이런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중고, 삼중고를 지금 네, 겪고 그렇죠. 있는 상황이고 네, 전방 맞습니다. 산업은 전방 산업대로 안 좋고 그렇죠. 예. 원자재 가격은 원자재 가격대로 네, 오르고 맞습니다. 얘기해 주신 것처럼 브라질에서 지금 코로나19 확진자가 계속 좀 심각하게 네, 그렇죠. 늘고 있다 보니까 네. 이것도 당장 좀 좋아지기는 쉽지 않을 것 같은데 네. 그나마 그 중에 하나 좋은 소식을 꼽아 보자면 네, 네. 조선업에서 시작된 카타르 그 네, 잭팟 그렇죠. 있지 않습니까? 예, 예. 물론 뭐 어떻게 될지는 더 봐야 되고 네. 수주가 어떤 가격에 그리고 얼마나 오랫동안 그렇죠. 이어질지는 네. 봐야겠습니다만은 철강주에게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지 어떻게 보십니까? 네, 좋은 소식이긴 합니다. 근데 저희도 이제 좋은 소식들이 있는데 좋은 소식의 어떤 강도, 그것도 좀 판단을 해봐야 되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우리 아나운서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실제 얼마만큼 수주로 실제 이어질지도 좀 봐야 되고 또 과거에 2008년까지 이어졌던 그 철강업 호황 시절에도 보면 조선업 호황 시절에 보면 그때보다는 철강업체들이 또 후판에 대한 비중이 또 많이 낮아져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영향이 좀 긍정적이지만 그렇게 철강 경기를 좀 바꿔놓을 정도의 어떤 큰 영향은 좀 아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조선, 건설, 철강의 베스트 애널리스트들과 다 얘기를 해봤는데 카타르 관련된 수주 잭팟 여쭤보면 네. 다 비슷한 첫 문장입니다. 네. 좋은 소식이긴 합니다만 네, 그렇죠. 한번 지켜봐야 된다. 네. 뭐 이쪽이고 저도 네. 동의하는 부분인데 네. 잠깐 설명해 주시다가 그 후판 가격 얘기를 해주셨지 않습니까? 네, 네. 지금 조선업계와 어쨌거나 재협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그렇죠. 있고 네. 여기가 그래도 후판 가격 협상이 좀 잘 나오고 가격이 상승하면 네. 그나마 좀 숨통은 트일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이거는 어떻게 보십니까? 후판 가격은 지금 원자재 가격이 올랐기 때문에 좀 철강업체 입장에서는 좀 올려야 되는 상황이 된 건 맞습니다. 예. 그렇지만 또 조선사 입장에서는 그 후판 가격 자체가 또 원가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유지하고 싶을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 중국 가격이 그나마 다행인 거는 중국 가격이 조금씩 오르고 있어요. 예. 그래서 중국의 철강 제품 가격이 어떤 세계의 좀 기준이 되고 있는데 그런 면에서는 철강 업체들은 원가 상승이나 중국의 철강 제품 가격 상승이 좀 가격 인상 명분으로 좀 많이 작용할 수 있을 것 같고 예. 반면에 조선 업체들은 아직은 경기가 좀 어려우니까 인상을 좀 자꾸 좀 미루려고 할 텐데 아마 좀 진통이
많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지금으로서 분위기는 그러니까 생산 가격이랑 납품 가격이랑 계속 괴리가 좀 넓어지면 그렇죠. 네. 결국 피해보는 건 다시 철강업체겠네요. 네, 그럴 가능성이 좀 있는데요. 근데 이제 올리긴 올려갈 것 같은데 네. 과연 원가를 다 반영해서 올릴 수 있을지가 사실 좀 걱정스러운 부분입니다. 그러게요. 네. 이것도 좀 구체적으로 어떻게 협상이 진행되는지도 한번 봐야 될 것 같고. 그렇습니다. 네. 글쎄요. 하반기에 대해서 그러면 전망을 네. 좀 어떻게 하시는지. 왜냐하면 전방 산업 같은 경우에 자동차건 뭐 조선업이건 네네. 그래도 약간씩 좀 반등하는 기미를 보이고 있어서요. 어떻게 그렇죠. 보십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 뭐 철강업 같은 경우도 2분기가 가장 안 좋다 이렇게 판단은 듭니다. 왜냐하면 코로나 영향의 제조업에서는 2분기에 가장 집중되어 있었기 때문에. 예. 근데 이제 문제는 그런 거죠. 2분기 대비 3분기가 좋아질 것 같긴 한데 과연 예년 수준으로 돌아갈 수 있을 거냐. 이 부분은 또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예. 그래서 분기 대 분기로는 개선 가능성이 있지만 정말 코로나 이전 상황으로 돌아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또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예. 아마 계속해서 이런 경기 민감 산업은 좀 조심해서 좀 봐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떤 경기 산업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네, 짚어주신 부분이 당연히 맞습니다만 네, 이제 시장에서는 좀 기대치나 눈높이가 네. 많이 낮아지다 보니까 네. 사실 전년 동기 대비로는 잘 안 보고 그렇죠. 전분기 대비로 보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만약에 전분기 대비했을 때 좋아지는 모습이라면 네. 주가에 대한 탄력도를 다시 붙일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이세요? 그거는 이제 단기적으로는 전분기 대비 증가하는 게 개선되는 게 영향을 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럼 이제 그 다음 분기를 또 봐야겠죠. 네. 예, 그럼 사실 3분기가 2분기보다는 조금 좋아진다고 해도 과연 그럼 4분기까지 이어질 수 있을지 4분기에도 증가폭이 나올지 이런 문제가 좀 있기 때문에 예. 좀 한계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금 상황에서 보면 아마 이런 경기 민감 산업들에 대한 어떤 뷰가 좀 좋아지려고 하면 경제 전문가들이 대부분 다 뭐 적어도 올해 말이나 내년 초부터는 확실히 경기가 돌아선다. 네. 이런 얘기도 좀 나와야 되는데 아직은 좀 조심스러운 분위기가 많기 때문에 아마 철강 업체들 그 주가도 좀 그런 분기 대 분기로 보면 조금 상승 가능성은 있지만 예, 그렇게 오래 이어지지는 좀 아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혹시 그러면 어떤 타이밍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 전방 산업이 이렇게 주가 반등하는 타이밍과 네. 그 뒤에 있는 이제 철강 산업이 반등하는 타이밍의 시차가 어느 정도 나는 편입니까? 보통 뭐 자동차라든가 조선, 건설 같은 전방 산업하고 철강 업체들의 어떤 주가 시차가 뭐 그때그때 좀 다르긴 한데요. 예. 전반적으로는 그 시차 자체보다는 방향성이 바뀌는 그 부분에서는 좀 비슷한 현상들이 나타나니까 거기에 좀 주목할 필요가 있고요. 예를 들면 경기가 좋아지는 신호들이 뭐 여러 가지로 나올 수 있는데 뭐 인플레이션, 그러니까 리플레이션이 좀 발생을 하다든가 물가 상승률이 좀 올라가기 시작한다든가 네. 아니면 더 이상 주요 국가에서 어떤 확장 정책이나 이런 것보다는 이제 경기 과열에 따른 그런 우려들을 하면서 돈을 좀 걷어들인다든가 더 이상 돈 푸는 걸 멈춘다든가 이런 또 지표들이 또 확인이 되는 게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참 근데 방금 말씀해주신 포인트는 진짜 되게 먼 훗날 얘기처럼 그렇죠. 예, 들리는 게 아직은 사실이긴 좀 한데 그렇죠. 네. 전방 산업이나 경제 지표들의 흐름들을 네. 결국에는 철강업계에서도 계속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이번에는 좀 개별적인 기업들도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할 네, 텐데 네. 포스코는 이래저래 좀 할 얘기가 많은 것 같습니다. 네. 먼저 큰 그림서부터 지금 어떤 상황이라고 판단하고 계세요? 네, 포스코도 지금 아직은 뭐 이익은 많이 내고 있어요. 그래서 글로벌 철강 업체들 대비로는 사실 국내 주식시장에서의 받는 대접보다는 사실 포스코가 상당히 잘하는 회사입니다. 네. 이익률도 가장 높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뭐 문제가 없이 잘 돌아가고 있고, 다만 이제 이익 규모가 2015년을 바닥으로 이제 16년, 17년, 18년까지 좋아졌다가 그다음에 다시 19년부터 좀 낮아지기 시작했고 20년도도 다시 이익이 좀 줄어들 것 같으니까 주식시장에서는 그렇게 인기가 좀 없는 상황이라고 보여지고요. 예. 그렇지만 뭐 회사가 워낙 뭐 현금 유동성도 많이 가지고 있고 또 오랜 조업 경험을 가지고 있어서 뭐 회사의 어떤 영속성이라든가 이런 철강 기업으로서의 위상은 달라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위상에 대해서는 뭐 크게 달라지지 않고 그리고 실적도 어느 정도 방어를 해주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면서 그 또 하나의 투자자 입장에서는 모멘텀이 될 수 있을 만한 게 어떤 배당과 관련해서 네, 그리고 그렇죠. 자사주 매입과 관련한 예, 그렇습니다. 이야기들인데 네, 이것도 사실 좀 양분되는 시각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재무 구조, 재무 네. 안전성에 대해서 네. 좀 타격을 입을 수도 있지 않겠냐라는 우려도 네. 분명히 있는 건 그렇죠. 사실인데 네. 좀 배당과 자사주 매입과 관련된 이슈들은 어떻게 읽고 계세요? 일단은 이제 아나운서님께서 잘 지적을 하셨는데, 그러니까
좀 경기가 어려워진 상황에서 이렇게 이런 돈을 뭐 이렇게 자사주 매입에 1조 정도 써도 되냐 이런 또 시각들도 있을 수 있어요. 네. 근데 아직은 포스코 그 경영진 입장에서는 경기가 좀 안 좋긴 하지만 포스코의 어떤 유동성이라든가 향후에 동원할 수 있는 자금 능력이 뭐 그 정도는 충분히 된다라고 판단을 하신 것 같고, 그다음에 배당 같은 경우도 보면 아마 작년에 분기 배당을 2,000원 줬다가 한 1,500원으로 좀 줄여 놓았죠. 예. 그래서 조금 이제 하반기에 경기 상황을 보고 전체 배당, 연간 배당금을 조정하려는 그런 또 이제 스탠스가 좀 보이고요. 그래서 분기 배당이 좀 줄어들면서 배당에 대한 좀 기대는 낮아질 수 있지만 그래도 여전히 지금 주가 대비해서는 한 4%대 이상은 배당 수익률이 나오기 때문에 배당주로서의 매력이 뭐 없어진 건 아니다라고 보여지고, 또 이제 지금도 진행 중이지만 자사주 매입을 1조를 하겠다고 했으니까 예. 그것과 좀 같이 종합적으로 이런 재무 정책이라든가 주주환원 정책을 좀 판단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배당 매력은 여전히 있고 그렇죠. 1조 원 규모의 자사주 매입이더라도 지금으로서는 할 여력이 있다. 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뭐 악순환이 돼서 부메랑으로 돌아올 정도의 걱정은 할 필요는 없겠다. 지금까지는 그런데 만약에 이제 코로나19 사태가 다시 또 재확산이 되고 또 경제가 락다운이 되고 하면 조금 상황이 그렇죠. 달라지겠죠. 근데 그거죠. 예. 아직까지는 그렇게 보이진 않으니까요. 예, 네. 아무래도 그 자사주 매입과 관련해서 좀 부정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항상 그 전제가 코로나19가 장기화됐을 그렇죠. 경우에 네, 맞습니다. 이때는 뭐 힘들 수 있다 하는데 네. 정말 장기화되면 포스코뿐만이 아니라 네, 그렇죠. 전 산업계가 네. 좀 힘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네, 이거는 맞습니다. 좀 빨리 잡히길 바라야 될 것 같고, 네. 이번에는 그러면 현대제철 보도록 할 텐데 이 기업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평가하고 계세요? 네, 현대제철은 아무래도 이제 이름이 현대지 않습니까? 네. 현대차, 기아차가 이제 주요 주주로 있고, 현대제철이 이제 주로 주력 제품인 자동차 강판의 대부분을 네. 현대차와 기아차에 공급을 하고 있으니까 아마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서 현대차나 기아차의 해외 공장들이 일시적으로 중단된 영향도 분명히 받고 있고요. 그것들이 얼마나 빨리 회복되는지가 상당히 중요한 관건이 됐습니다. 예. 그리고 반면에 또 현대제철 같은 경우는 제품의 거의 절반 정도는 또 이제 건설용 철강제들을 만들고 있으니까 네. 지금 뭐 중국도 보면 경기 부양한다고 건설 쪽이 좀 자꾸 부양을 시키고 있으니까 예. 우리나라도 아직은 이제 건설 경기가 그렇게 좋지는 않지만 그래도 철강제에서 보면 건설용 철강제가 상대적으로 좀 나은 모습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현대제철은 좀 자동차 쪽 강판 관련해서는 우려가 좀 있었지만 조금 나아지고 있고, 그다음에 건설용 철강제는 일반 철강제보다는 조금 상황이 나쁘진 않으니까 주가가 최근에 좀 과도하게 하락했다가 그래도 좀 2만 원대까지는 반등한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 자동차도 사실 이제 공장도 다시 가동하고 있고 현대기아차 같은 경우에 미국 판매도 좀 회복한다는 네, 사인들이 그렇죠. 나오고 네, 있으니까 네. 여기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보시고, 네. 건설주들이야 뭐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다시 한번 뭐 건설주 선반과 함께 현대제철도 수혜를 받아갈 수 있을 것이다라고 네.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러면 글쎄요, 굳이 뽑자면 포스코와 네. 현대제철 중에서 지금으로서는 좀 더 메리트가 있는 쪽은 어디라고 보세요? 나름대로 주주 환원 정책이 나왔고 한쪽은 네. 어떤 전방 산업에 대한 회복 사인들이 나오고 네, 있는데.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좀 판단하기 나름인데 만약에 전방산업 회복에 좀 더 무게를 두신다고 하면 현대제철이 조금 더 주가 상승 탄력은 좋을 것 같고요. 예. 또 반대로 좀 코로나 사태가 좀 약간 미국에서도 확산세가 좀 멈추질 않고 있고 그런 것들이 나오니까 다시 또 이제 어떤 전방 산업의 중단 이런 것들이 좀 예상이 되고 좀 경기가 한동안 좀 어려울 거라고 생각하면 포스코가 좀 더 주가 방어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좋을 것 같고 그렇습니다. 투자자의 어떤 경기 판단에 따라서 그렇죠. 예, 네. 선호 종목들이 좀 달라질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포스코와 네. 현대제철을 이렇게 살펴봤는데 그 밑에 있는 이제 중소형 철강주들은 네네. 글쎄요, 어떤 여력 측면에서도 아무래도 좀 힘들 수밖에 없을 텐데 네. 또 반등을 한다면 또 가볍게 그렇죠. 올라갈 수도 있는 매력도 있고 어떻게 보시나요? 네, 맞습니다. 최근에 이제 주가 상승폭이 좀 크게 나타났던 기업들이 이제 동국제약이라든가 네. KG 동부제철도 좀 그런 경우가 있었고, 그다음에 세아베스틸도 뭐 8년 만에 상한가를 기록하고도 했었는데, 예. 그러니까 이제 그때도 이제 경기가 좀 V자 반등까지는 아니지만 바닥을 좀 확인했다라는 어떤 인식들이 좀 있었고, 주식시장도 2,200까지 달려가니까 이제 그런 이제 약간 중소형 철강사들이 또 주가 상승이 좋았던 경험이 좀 있거든요. 하지만 전반적으로 경기에 대해서는 좀 아직은 조심스러운 스탠스이기 때문에 좀 중소형 철강주까지 이렇게 투자 대안으로 넣기에는 아직 좀 부담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대장주들이 좀 회복하는 걸 보고 네. 나서 예, 맞습니다. 예, 중소형 철강주들에 대해서도 한번 봐야 된다. 네, 그러니까 한 번씩 맞습니다. 좀 사람 마음이란 게 흔들리거든요. 갑자기 네. 이렇게 반등을 크게 할 때 되면 네네. 아, 여기서부터 한번 노려야 되나 싶기도 한데 아, 그렇죠. 네. 좀 확인을 조금 더 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라고 다시 한번 조언을 해주셨고요. 그러면 약간 대안적인 성격으로 네네. 비철금속 있지 않습니까? 네네. 뭐 풍산이나 고려아연에 네, 그렇죠. 대해서는 너무나도 잘 아실 것 같고 오히려 뭐 철광석 가격도 올라가고 아니면 네. 뭐 귀금속 가격이 네네. 뭐 올라가게 된다면 좀 좋지 않을까라는 단순한 생각이 드는데 여기 대해서 좀 어떻게 보세요? 네, 지금 금속 가격들 특히 이제 구리 가격이 한 5,700불 톤당 가격이 좀 반등을 좀 했어요. 그래서 이런 그 비철 금속 가격도 좀 올라가니까 좀 나아지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요건 조금 좀 내용을 보셔야 될 게 코로나 때문에 그렇거든요.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때문에 광산의 생산이 좀 잘 안 되고 공급이 안 되면 예. 그럼 일시적으로 시장에서 이제 수급 균형이 안 맞으니까 금속 가격이 올라갈 수 있다라는 우려 때문에 이제 먼저 선제적으로 가격이 올라갔었는데 네. 그 얘기는 사실 수요 측면은 얘기는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오래 이어지기는 좀 어려울 거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기업 입장에서는 가격도 중요하지만 양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 면에서 양이 좀 회복되는 걸 좀 봐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아직은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좀 이런 금속 기업들도 좀 주의해서 봐야 되는데 다만 저희가 이제 고려하는 좀 상대적으로 좋게 보는 거는 우리 아나운서께서 말씀하셨듯이 금 가격, 은 가격, 귀금속 가격에 대한 상승 여력 우리 2008년에서 11년 그 사이에 금융위기 이후에 각국 정부가 돈을 푸는 과정에서 귀금속 가격이 아주 크게 상승했던 경험을 좀 봤고 예. 그때 고려한 주가가 많이 올랐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예. 그 부분을 좀 더 주의 깊게 보는 게 필요해 보입니다. 저희가 뭐 어떤 금 관련 상품을 따지는 건 아닙니다만 어쨌거나 금이나 은에 대한 매력도가 높아지거나 그렇죠. 가격 상승이 네. 예상된다면 네, 고려 아연도 뭐 함께 갈 수 네, 있는 그 수혜를 부분인데 받을 수 있죠. 그래도 전망을 봤을 때도 좀 긍정적으로 투자 가능하다고 보시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네, 실적도 고려는 안정적으로 내는 편이고 재무 구조도 상당히 좋고요. 예. 그리고 그다음에 다른 금속 상황들은 그렇게 좋지 않다라고 보여지지만 여전히 이익은 잘 내고 있고 여기에 이제 만약에 금이나 은 같은 귀금속 가격이 올라준다고 하면 주가의 캐탈리스트로 작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비철금속 업체들에 대해서도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봤고 그럼 마지막으로 좀 지금까지 나왔던 얘기를 종합하고 또 포트폴리오에 그래도 산업이 그리고 경제가 회복됐을 때 철강 업체 하나 정도는 넣어놓고 싶다라고 네. 생각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좀 단기적으로 그리고 장기적인 시각에서 좀 전략 큰 그림 한번 그려주시죠. 네, 지금 어쨌든 경기가 이렇게 좋지 않을 거라는 심리들이 아직은 많이 있고요. 그렇지만 또 시장의 유동성이 넘쳐나서 주식시장은 많이 올라와 있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철강업체들도 주가가 올라갈 겁니다. 만약에 시장이 더 간다고 하면 다만 이제 코스피를 리딩하는 그러니까 주도주가 되기 좀 힘들 거고 네. 코스피가 먼저 오르는 게 확인이 되고 나서 어떤 그 리딩했던 기업들과 주가 차이가 좀 많이 벌어지면 네. 그때 따라가는 그림들이 나올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는 말씀드렸던 이제 포스코 같은 회사들이 좀 더 방어력도 있고 또 시장의 어떤 수급 상황에서도 좀 유리한 면이 있으니까 괜찮을 것 같고 또 저희가 말씀드렸던 고려아연이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금 가격이나 은 같은 이제 귀금속 가격의 강세를 예상하기 때문에 또 다음 대안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좀 안타까운 얘기일 수도 있는데 그러면 나중에 시장이 반등을 하고 대장주들이 네. 가고 나서 좀 업종별 키 맞추기 그런 장세가 왔을 때 그때 철강업체도 함께 오르는 그 정도로만 네, 평가를 단기적으로는 그렇게 될 것 같고요. 음. 단기적으로 주식시장은 건 매매가 좀 필요한 시장이니까 예. 그런 전략을 펴시면 될 것 같고 장기적으로는 다음 사이클의 어떤 경기 상승 사이클을 좀 예상을 하고 접근해야 되는데 아직은 그 터닝 포인트를 찾기에는 아직 좀 시간이 좀 이르지 않나 이렇게 예. 보고 있습니다. 그 코로나19 변수 때문에 그렇죠. 언제 끝날지를 모르는 네, 상황이라 맞습니다. 예, 네. 산업 턴어라운드가 언제 될지는 한번 계속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요. 철강업체를 보실 때 관찰해야 되는 투자 포인트들과 뉴스 헤드라인은 이 시간 대화를 통해서 또 어느 정도 정리가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오늘 그 철강 비철금속 부분 수상자인 NH투자증권의 변종만 연구원을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저희도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식사 맛있게 하시고요. 저희들은 다음 주 월요일 이 시간에 또 새로운 뉴스들과 전략 들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